1등 미용실의 영업비밀, 그들은 무엇이 다른가? 이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만은 여러분이 하나씩 체크해서 내년 계획 짜는 데도 함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오늘은 1등 미용실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무려 500편의 영상에서 한 얘기 중에서 오늘은 상당 부분의 종합 과목, 즉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것을 꼼꼼히 적용해야 됩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교육하면 어떤 것을 알긴 아는데 구체화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체화되지 않은, 선명하지 않은 그림 때문에 실천에 옮기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직원들을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하지 잘 시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적용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 1등 미용실의 비밀. 첫 번째는 그들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공부하고 어느 날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다른 오늘의 성장. 결국 그 미용실의 비밀은 우리가 공부가 아니라 성장이라는 건데, 여기서 성장이라는 것은 니꼬로 뭘 의미하냐면 연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롤플레잉이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매장에서 아니면 디자이너가 원장님이 롤플레이닝을 진행하지 않는 교육은 거의 죽은 교육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밖에서 공부하거나 여러분 스스로 어디 가서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와서 복습하고 다시 자기화를 하지 않으면 그 교육은 죽은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교육을 받고도 성장을 못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정리하면 1등 미용실의 비밀. 첫 번째는 그들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즉 성장은 니꼬로 롤플레잉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들은 끊임없이 신규 유입이 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앞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고객이 유입이 되고 그 고객이 고정 고객이 돼서 그 고정 고객은 가격 저항이 낮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객단가를 올리는 작업을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기 위해서 이들은 네이버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정말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객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스토리나 여러 가지로 들어오지만 결국은 이들은 네이버라는 마지막 문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네이버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만 한다라고 하면 네이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이 홍보를 통해서, 즉 소문 마케팅을 통해서 신규 유입이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3, 40명 와서는 안 된다. 적어도 80명, 140명 정도의 신규가 꾸준히 흐르도록 매장의 홍보나 이런 부분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등 미용실의 비밀. 이들은 마케팅입니다. 어떤 면에서 매장이 오픈하고 나서 정말 열심히 하고 마케팅을 짜고 방법을 세팅을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바빠지면은 일에 집중하고 마케팅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많은 원장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화의 시점을 놓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정기적인 마케팅을 해라. 적어도 1년에 2번 아니면 분기에 1번 정도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이버에 유입할 때 할인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매장의 다양한 시술의 세트 메뉴 아니면 사은품의 세트 메뉴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를 준다든지, 정액권도 한 번에 세팅해서 1년 내 아니면 몇 년 동안 오픈해서 4, 5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화를 통해서 고객한테 새로운 메리트를 갖도록 자꾸 자극을 주는 거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케팅은 네 거로 자극이다. 그 자극을 끊임없이 알리는 것이 홍보가 돼야 되지. 그냥 단지 우리 미용실 있습니다 안 된다라는 거죠. 즉 고객이 그 미끼를 물도록 뭔가 던져줘야 된다. 그때 그냥 있는 것보다 자꾸 변화를 주고 움직임으로써 고객이 쫓아오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결코 끊임없이 반복해서 어떤 고객 자극의 도구로 쓰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멈추지 않는다. 즉 오픈해서 10년 된 샵이나 똑같이 그런 행위들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는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샴푸를 특화하고 있다. 어저께도 어떤 분이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스파를 해놨는데 손님들 매출은 별로예요. 스파 자체의 매출로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즉 다시 말하면 스파만 받으러 오는 사람의 수요라는 부분은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여러분이 어떤 메뉴와 결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방송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미용실에 오는 횟수는, 즉 고객 수는 결국은 커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커트와 어떤 연결을 하는 것이 스파의 생명을 연장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한 거죠. 물론 가장 스파와 궁합이 잘 맞는 것은 염색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이 커트와 묶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커트와 20분짜리, 커트와 10분짜리 다양한 스파, 온타월, 온스파를 통해서 커트를 차별화하면서 여러분 고객 만족을 가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년 전, 25년 전에 스케일링 커트만 그냥 계속 고집하고 있고 다른 변화를 못 준 경우도 많습니다. 샴푸실은 여러분이 커트, 염색, 파마의 보조 공간이 이미 아니라는 것을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혁신하셔야 됩니다. 방법, 방향, 인테리어, 조명 모든 것이 새로운 개념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야 된다. 정리하면 샴푸를 특화해라. 샴푸 테크닉, 샴푸에 쓰는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샴푸 종류, 3가지 이상의 샴푸 스킬을 가지고 있는 미용실이 반드시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들은 광고비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일정 기간 광고비를 쓰다가 멈추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느 단계에 오를 때까지는 광고비를 씁니다. 여러분도 파워링크나 이런 거 투자하시거나 인스타그램 광고를 활용을 하실 겁니다. 물론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비용 절감이라는 부분을 공부하셔서 하셔야 되지만 끊임없이 이 광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돈도 안 들이고 편하게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임승차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다. 좀 투자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다라고 하면 새로운 방법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150만원을 들어가는데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체인점에 예를 들어서 120만원의 로열티를 내셨던 분인데 이분이 어떤 광고 업체와 월 150만원을 주고 브랜드를 바꾸면서 자기 사업적인 영역을 갖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하나의 사례지만 정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즉 매출의 증대를 가져왔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하면 광고비를 꾸준히 여러분이 어떤 매출의 변화가 없을 때는 지출하는 것을 과감히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당연시하고 있다. 이들이 1등 미용실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1인 샵이나 소형 샵은 이 이야기가 안 들리거나 아니면 공유 미용실은 안 그럴지 모릅니다만은 잘 되는 미용실, 즉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미용실은 인턴이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6번째는 교육이 잘 된 인턴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들을 빨리 성장시켜서 디자이너로도 활용도 합니다만은 정말 교육을 통해서 들어오자마자 교육을 통해서 이들이 안착을 하면서 고객과 시술, 즉 디자이너나 원장님의 보조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이들이 미용실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자긍심이 있고 아주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한테 오면 인턴, 스텝 이런 말을 쓰지 말고 클리닉 디자이너 아니면 컬러 디자이너 아니면 스파 디자이너라고 해서 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차별화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만
올리지 말고 여러분이 온라인 상에도 여러분이 이 인턴도 같이 올리라는 거죠. 컬러 디자이너에서 아니면 스파 디자이너, 스파니스트 뭐 이렇게 해서 올려갖고 미용실에 외형적인 그런 어떤 이미지를 구축하거나 확대하는 쪽에 쓰면서 이 인턴도 자긍심을 갖도록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바뀐 게 디자이너 교육에 인턴들이 정말 많이 오고 매장에서도 디자이너의 교육에 인턴이 참여해요. 그것은 인턴의 성장이 무진 빨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빠르면 1년 반, 2년 반 이들이 금방 디자이너가 되기 때문에 이들은 인턴이지만 디자이너 교육을 동시에 인턴과 디자이너의 그 마인드 교육을 같이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1등 미용실의 영업비밀, 그들은 무엇이 다른가, 이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만은 여러분이 하나씩 체크해서 내년 계획 짜는데도 함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영업비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구체화해서 실천에 옮기면서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키움을 만나서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